쿼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쿼리 다 안 했죠. 그리고 눈빛이 조금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형태가 있다고. 이제 복습할 거는 복습. 힘들 겁니다. 복습이 안 돼 있으시면. 자, 교재는 155페이지고요. 아마 오늘 다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 좀 틈틈이 조금씩 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챕터가 4입니다. 4. 이론 폴더 아래에 4 처리 기능. 섹션 1. 출제 유형 2 파일.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 속도감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이제 복습이니까 이제. 자,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자, 쿼리 만들 때 쿼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응? 한 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하는 필드 조합하여 가상 임시 테이블을 만드는 기능을 우리가 쿼리라고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테이블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 때, 쿼리를 만들 때 가상의 테이블인 쿼리를 이용하여 쿼리를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이용하여 지정한 부서명과 동일한 부서의 직위별 기본것과 수당 합의 평균을 표시하도록. 사원상태 정보컬을 이용하여 지정한 부서명과, 이 표현 조심하세요. 지정한 부서명과 동일한 부서의 직위별, 별이란 표현이 나왔네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죠. 묶어야 되겠구나, 조건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 기본것과 수당 합의 평균. 요약 정보 용어 나오네. 평균, 합계, 뭐 이런 용어를 표시하도록 직위지급 평균 쿼리를 작성할 쿼리의 이름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읽으시면 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이라는 표현이 있고 뭐뭐 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종류별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요약 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 그다음 수당 합 평균은 직책 수당, 근속 수당의 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표시 형식은 통화로 설정하시오. 표시 형식 나왔네요. 또 통화 되게 자주 나오네요, 오늘.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보면 내게 된다니까요. 자주 하시면. 부서명은 인연산자 사용하여 전산인 특별팀 홍보팀만 표시되어 설정하시오. 자, 그럼 일단 쿼리는 만드는 거라 했죠. 만들기. 쿼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만든다. 쿼리 마법사를 쓰는 경우는
불일치 검색 쿼리에 테이블을 2개 이용하는 경우 is null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한다. 뭐 그렇게 지금 안 외워지겠지만 시간 지나면 뭐 익혀지겠죠. 자, 쿼리지 일단은. 그 다음에 뭘 이용한다고요? 쿼리 탭에 가셔서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더블 클릭이나 선택 추가 닫기.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은 쿼리할 때는 크게 필요 없긴 한데 열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작업하는데 크게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 열어두셔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조금 닫을게요. 자, 그림을 보고 뭐랬죠? 찾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죠? 부스가 나와 있나요? 배치. 식이 나와 있나요? 배치. 기본급 평균 있나요? 응? 그림에 기본급 평균, 수당합 평균. 없죠? 필드면, 그런 필드면. 없으면 배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네? 배치 못합니다. 그럼 내버려 두고. 자, 그러면 기본급 평균은 뭘 계산한다고요? 자, 문제 잘 보시면 기본급과 수당 합의 평균이니까 기본급 필드명이 있어요. 문제의 기본급 평균이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상황 경위에 보면.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게. 그러면 기본급 필드가 있어야 평균을 계산하겠네요. 배치. 그 다음, 수당합 평균에 대해서 수당합이라는 필드명 자체가 없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수당합 평균은 저익수당과 근속수당의 합에 대한 평균을 계산. 오케이. 이건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하여 직책수당, 근속수당 있네요. 새로운 필드명을 만든다. 근데 새로운 필드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수당합 평균이라고 하죠. 나중에 잘못되면 나중에 바꾸죠. 평균은 직책수당 플러스 근속수당의 합. 계산 필드가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한 계산 필드가 되는 거고. 엔트. 내용이 잘 보이지 않으시면 열너비 조정하시고 디자인 상태에서. 그래서 나가서 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의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정한 부서명과 동일한 부서의 직위별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업팀이라는 부서에 부장, 과장, 차장, 대리, 사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보팀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직책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부서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을 봐주면 부서별, 직위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응?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종류별로 묶어, 이거 2개가 같은 자료란 이야기네요, 그러면. 2개가 묶어서 하나의 자료를 바라본 거죠. 요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급수 평균, 수당 합의 평균. 그러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묶어서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를 보겠다. 요약 기능이 필요하다, 현재. 그래서 부서는 묶고 1차적으로 묶고 1차 그다음에 직위 2차로 묶어서 기본급수에 대해서 요약 정보 뭐 평균 정보를 볼 것이며 수당합에 대한 평균을 볼 거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제 나와서 결과를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제 묶여질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필드명이 뭘로 나올까? 계산 필드명은 그냥 계산 필드명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는 이 필드명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기본급수의 평균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인지시켜 드린 이유는 이제 앞으로 그냥 바로 바꾸고 나가려고요. 왔다 갔다 이제 안 하려고요. 횟수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기본급수의 평균, 수당합 평균 그대로 나오죠.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처리가 안 된 게 이제 그림을 비교해서 이제 틀린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개수가 많네요. 개수부터 해결합시다. 여긴 개수는 우리는 26개고 그림에는 11개가 보이네요.
개수 줄여야 되겠군요. 그러면 개수를 일단 줄인다는 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 조건이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 그건 기본적인 생각. 다른 기능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자, 보기에 디자인 보기. 그러면 어디에 조건이 있었나요? 부서명은 인연산 사유 전산 특별시 그럼 부서 필드 아래의 조건. 부서 필드 아래의 조건. 자, 인 연산자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실습들 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인 가로 열고 한 칸 띄우고 가로 열고 일업 갑 나열 문자니까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전산팀 콤마 특별팀 콤마 홍보팀. 제 화면을 보는 횟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산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오화 연산자를 했습니다. 오화 연산 같이 꼭 알아두세요. 쌍입니다. 쌍. 자, 확인. 자, 구조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시면 크기 조절하시고, 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되면 이렇게 개수 맞췄네요. 오케이. 그러면 거의 한 90% 이상 다 푸신 겁니다. 이제 뭐가 다르죠? 요 녀석의 이름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여기 수당 합의 평균에는 뭐 요거 이름 바꿔야 되고요. 기본급수의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수당 합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통화 형식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에 디자인 보기. 그러면 이름 바꾸는 건 계산 필드라는 개념으로 구조로 기본급 공백 평균 땡땡 기본급 필드명 대괄호 기본급 필드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한다. 그 녀석의 이름을 기본급 평균이라고 하겠다.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요것만 보지 마시고 엔터. 자, 그 다음 수당합 평균에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 바꾸려 했는데 그건 지금 디자인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필드에 아니면 이 쿼리에 지금은 이 필드죠.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뭐? 속성 시트. 그리고 선택 유형 필드입니다. 필드 이번에는 필드 쿼리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처럼.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뭐 어느 쪽이 되든 요 필드에 커서 놓으시고 형식 속성 보이세요? 형식 속성. 형식. 자, 형식 값의 이름이 뭐라고요? 통화. 자, 다시 한 번 더 샘플 값 확인하세요. 원화 표시 세 자리마다 콤마 소점 이하 자릿수 없다. 확인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결과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뭐 여기도 필요하다면 사이즈 조정하시고요. 대충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였죠.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저장. 컨트롤 S 저장. 쿼리의 이름은 지기 직업 평균이라는 오타 조심하시고 확인. 그리고 작업이 끝난 창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평균 오타 났으면 어떻게 수정한다고요?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F2번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 이렇게 수정한다. 수정이 끝나면 엔터. 2번 가겠습니다. 혹시 잘 되시면 그냥 혼자서 해보시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제 거하고 맞춰보시도 하고 그래도 제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요구도 하시고. 근데 아마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시간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들 주말에 그 연휴 때 크게 뭐그 엑셀 공부만 하신 것 같은데. 자, 앞에 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엑세스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사원 상세 워밍업 합시다.
사원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기별 조의 매개변수 쿼리. 매개변수 나왔네요. 그럼 매개변수 쿼리고요. 지기별이란 별조회라고 하는 쿼리 이름이네요. 별이 거기 있네요. 그다음 첫 매개변수는 조회할 지기를 입력하시오로 하시오. 지기 부서별로 그룹하여. 이거 친절하게도 다 나와 있군요. 지기 부서별로. 일단 요약이군요. 사원 필드의 개수, 수령액 필드의 평균을 나타내서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절대 이렇게 친절하게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약간 삐딱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건. 그러면 이건 지금 매개 변수 컬이도 있고요. 요약 컬이랑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꼴입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일단 뭐 다른 건 일단 뭐 컬이 디자인에 가서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본 자료는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한다.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하세요. 자, 그림을 보시고. 그림이 두 개 있죠. 물론 필드명이 나와 있는 그림을 봐주셔야겠죠. 자, 필드 배치합니다. 지기 필드 보이고요. 부서 필드 보이고. 인원수 필드명 없네요. 처리할 수 없네요. 평균 수령액 필드명 없겠죠. 뭐. 자, 그러면 위로 갑니다. 어떤 필드가 필요한지를 따지셔야 되니까. 그룹하여 4번 필드의 개수는 4번 필드 보이나요? 4번 필드의 개수라는 문구가 있었으니까 4번 필드에 있어야 돼요. 수령액 필드의 평균이니까 수령액 필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밑에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시기 부서별로 그룹한다 했으니까 요약 기능도 있어야 되겠네요. 요약 기능도.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순서대로 묶이는 거거든요. 1차정, 1차정 했던 것처럼 이게 1차 묶고 2차 묶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지기별, 부서별. 그러면 자, 요 결과를 잠깐만 볼게요. 중간 과정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화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계장, 격리팀 이런 겁니다. 계장 직위를 가진 격리팀, 기획팀, 영업팀, 전산팀, 총무팀 이렇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장을 가진 팀은 뭐 전산팀, 총무팀, 특별팀, 뭐 기획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앞에 했던 내용과 좀 뒤바뀌었죠, 자리가. 에? 그룹을 짓는 내용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자료로 본 겁니다.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요약 기록이 필요하니까 지기 부수별 4번에 대해서 뭐 개수, 인원수니까 개수, 수령액 필드에 대해서는 친절하군요. 평균, 요약 정보를 보겠다. 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여기 결과보로 나가면 여기 필드명이 뭐라고요? 4번의 개수, 여기는 수령액의 평균, 그러면 이름을 바꿔놓고 나갑시다. 4번 앞에 커서 두시고, 이제 아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인원수, 자, 잘 되는 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콜론, 4번 필드명 대괄호. 엔트. 자, 수령액 필드명 앞에 커서 놓으시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림을 보시면, 평균 수령액, 오타 조심하세요. 물론, 수령액 필드.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계장, 경팀, 계장, 기획팀, 뭐 인원수가 1명, 2명, 뭐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끝이 자, 이건 그러면 요약 처리가 끝난 거죠. 요약에 대한 부분이 끝난 거고, 이제 매개 변수 부분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어디가 변수, 그러면 매개 변수라는 건 조건을 상수가 아니고요. 변수로 처리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어디다가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 자, 그건 문제 전체 내용을 봐야죠. 그리고 특히 그 작은 그림에 보시면, 줘야 할 시기를 그러면
직이라는 부분에 뭡니까?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샘플로 거기 작은 그림에 있는 과장인가요? 과장이죠. 과장이라고 맞나요? 자, 데이터 직접 입력 문자입니다. 쌍따옴표 보시고 헛따옴표도 가능합니다. 네? 헛따옴표도 가능합니다. 쌍따옴표 가능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자, 확인.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과장인 자료만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맞죠? 근데 이제 다만 항상 가장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직위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뭘로 처리해야 됩니까? 디자인 보기에. 자, 어느 부분이? 요 부분이 상수값이 아니고 요 부분이 항상 변수로 가장, 뭐 차장, 대리, 사원 이게 바뀌어야 되죠, 이 값이. 그러면 이게 변수가 돼야 되겠네요. 이 자리가. 변수선은 대괄호. 변수명은 뭐라고요? 그게 매개 변수는 뭐뭐를 입력한다 그러는데 그게 조회할 그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쯤 친절하게 매개 변수는 조회할 시기를 입력하세요라고 그게 표현이 없고요. 그림을 보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그림에. 조회할 시기를 입력하시오. 마침표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고요? 변수 처리합니다. 변수. 매개 변수라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러 나가면 이렇게 작은 그림에 있는 이 내용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값을 입력할 거냐고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값을 입력을 하세요. 문제에 있는 값을. 오케이. 저장. 콜의 이름은 아까 위에 있었죠. 시기별 조회. 못다 조심하시고. 작업이 끝난 창은 닫읍시다. 자, 3번.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2005년 이후 입사자 수 크로스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커스터 쿼리라는 용어가 딱 나오면 아, 유형이구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구나. 그리고 뭘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행열, 값, 세 개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행에 어떤 필드가 열에 어떤 필드가 값에는 어떤 필드가 가야 되겠구나.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만 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커스 쿼리라는 용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일단 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만든다.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필드 배치. 자, 일단 머릿속에 정말 커스 쿼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행, 열, 값 구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림을 보고 숫자 값을 기준으로 자, 앞에 봅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숫자 값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럼 요약 정보는 뭐죠? 행과 열에 뭐가 들어가기 이전에 요약 정보가 뭐냐고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문제에 딱 직설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요거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림만 요거만 이게 1, 2,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커리의 이름에 있습니다. 2005년 입사자 수. 커리 이름 그냥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 사항을 파악하셔가지고 문제 풀는데 다 힌트로 뽑아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입사자 수라는 게 뭡니까? 알아야 될 그거 우리가 계산해야 될 요약 정보라고 죠 개수 개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 해결하셨고.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요 입사자 수라는 요걸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왼쪽 편에 뭐가 있는지
위쪽에 뭐가 있는지. 여기가 행, 여기가 열.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는 구조가 조금 복잡하네요.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자, 일단 어찌됐든 행에는 두 개, 행에는 아까 세 개까지 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는 일단 배제시키고요. 자, 그러면 내용판, 자, 그러면 방금 부서가 왼쪽 편에 있어. 부서 필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입사 연도 필드는 아까 숫자가 왼쪽에 있었는데 입사 연도 필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써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어디고? 입사1에서 뭐? 입사 연도를 뽑아야 되겠죠. 우리가 암산해서 뽑을 수 없죠, 이건. 계산식이 들어가는 무슨 함수? 엑셀의 무슨 함수? 연도를 표시해 준 함수. 이어. 액세스도 이어.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입사 연도라는 뭐? 계산 필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 이 필드가 없으니까. 없는 필드는 다 만들어 쓰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 함수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콜론 입사 1필드겠죠. 뭐 당연히. 이 필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자료가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열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대장 사원이니까 이건 이제 직책이겠죠. 부직이겠죠, 직이. 직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원본 데이터가. 필드명은 있는데 실제 데이터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원상세 정보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어서 쭉 보세요, 이렇게. 항상 뭐 판단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잘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잘 되면 사실은 혼자서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연결고리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보고서 끝나고 나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겁니다. 그림을 하나. 그 연결고리 연결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고요? 지기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열에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 개밖에 배치가 안 된다 그랬죠. 열에. 그다음에 값에도 한 개밖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개수를 계산하는데 뭘 이용할 거냐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특정 필드명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고르셔야 되는데 개수를 계산할 때 사용할 필드명은 되도록이면 뭘 골라라고요? 중복늘 값이 없는 기본 키의 역할을 할 만한 녀석을 뽑아서 사용하시라. 아마 여기서는 4번이 아마 4번은 다 가지고 있겠죠. 안 빠지고.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요게 피벗 테이블과 유사한 커스트 컬기를 만들기 위한 원본 자료 필요한 필드들입니다. 이게 일단 이걸 가지고 뭐 커스트 컬이라는 걸 만드는데 커스트 컬이라는 구조는 일반적인 테이블의 구조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쿼리의 유형 형태를 바꿔 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선은 묻고 입사 연도도 묻고 지기도 묻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개수 정보를 볼 것이며 자 커스텝이 뭐라고요? 커스텝이 필드 배치라 그랬죠. 필드를 특정 영역에 배치한다. 구역에 배치한다. 그래서 눈금에다 커서 놓으시면 어디 배치할 거라고요? 부서 필드는 묶어서 행머리 거래요. 입사 연도도 묶어서 그러니까 영업부에 2005년도, 2000년도 입사자, 2005년도 입사자, 2010년도 입사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행머리 거래. 그러니까 조건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기의 열, 지기는 열. 그래서 이런 3개의 조건에 맞는 개수, 어디에? 값, 요약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피벗 탭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한 내용들 한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우리 뭘 빠뜨린 게 있나요? 자, 일단 고민을 합시다. 우리는 레코드 개수가 지금 많죠? 그러면 레코드 개수가 적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일단 기본적으로 빠뜨린 게 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줄이려면 뭐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 조건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네? 문제에서 조건이 있으냐고요? 오케이. 커리의 이름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입사자. 자, 그러면 보기에 디자인 보기.
자, 조건에 가셔서 2005년 이후죠. 이후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크거나 같다 이상. 그 다음, 뭔가 또 처리가 안 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마무리하고 갑시다. 쿼리의 실행 결과는 부서, 자, 첫 번째 상의 실행 결과는 부서 입사 연도를 오름차순 표시하시오. 자, 하기. 그러면 부서 입사 연도 오름차순, 부서에 대해서도 오름차순. 자, 왼쪽에 있으니까 1차 정렬. 그 다음 입사 연도 필드에 대해서도 오름차순. 2차 정렬. 이렇게. 됐습니까? 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교재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는 아니고 하나 빠졌네요. 자, 다 맞는데. 자, 전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전체. 전체에 대해서 고민합시다. 전체. 그 문제, 그 그림의 전체에 나와있죠, 전체. 그림의 전체. 뭘 의미한다고요? 응? 피벗 테이블이 뭐? 행의 총합계에 해당된다 그랬죠. 엑셀 피벗 테이블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행의 총합계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계장 플러스 사원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쓴다고 했습니까? 계장 필드명, 사원 필드명이 있다면 두 개를 플러스 시키는 계산 필드를 만들면 되죠. 전체의 땡땡. 근데 계장 사원이라는 건 필드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 필드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이게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이게.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시고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마무리하세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4번 필드를 총 개수라는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4번 필드를 한번 더 나타내고요. 그리고 요약 정보 총 개수 개념으로 넘어가겠어요. 개수를 하시고 이걸 감영역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값을 두 개를 똑같은 값을 두 개를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디다 나타내냐면 행머리글에 나타내면 행의 총합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전체라는 게 이쪽 값은 다 무시하고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제 화면 보세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고요. 이거 무시하고. 이거 무시하고. 기획팀 2006년에 입사자 수가 몇 명이라고요? 1명. 영업팀의 입사자 수, 2005년 입사자 수가 몇 명이라고요? 3명.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부서별로 나눠서 보니까,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구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건 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필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가면 4번의 개수로 나오겠죠. 여기 이런. 네? 그래서 수정합시다. 두 번째 4번. 이거 전체라는 계산 필드명 땡땡 기존의 필드명이니까 4번 필드의 개수. 그리고 결과 확인. 이상 없어요? 저장. 2005년 공부 사자 수. 이 세 개밖에 안 했는데 왜 시간이 이만큼 걸렸죠? 자, 닫으시고. 밑에 거 한번 해보실래요? 4번 한번 해보실래요? 5분 드릴게요.
이 문제를 푸실 때 잠깐만요. 앞에 잠깐만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설명을 안 해서 깜빡했군요. 자, 앞에 보세요. 이 우리 방금 아니 보고 이거 마무리하고 지금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이거. 자, 2005 이수화자수 다시 열어서 보면 이게 어떻게 형태 좀 바뀌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여기 보이세요, 이거? 우리가 방금 조건을 여기다 적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실행을 시키고 다시 들어오면 이 녀석이 그냥 따로 이렇게 조건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립니다. 보이세요, 여기? 그래서 우리 여기 묶는 방법에 보면 묶는 방법, 요약이라는 부분에 묶는 방법, 요약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식을 적기도 하는데 식 적는 경우는 극히 없을 겁니다. 뭐 우리 저희들은. 내용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따로 이렇게 조건이라고 따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고요. 조건을. 요걸 아셔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요 조건이라는 부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같이 해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커스테컬이라고 했으니까 뭘 또 올려야 된다고요? 행열, 값 더 올리셔야 되고요. 그러면 행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를 뭡니까? 그림을 보고 하는데 여기가 그 연도 월 정보니까 그걸 어디서 뽑아야 되죠? 사원 정보 테이블을 열어서 봤을 때 입사일에서 뽑아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사원 정보 테이블 네? 사원 정보 테이블이에요. 여기 맞추다 이거군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행렬 값 구조. 자, 그러면 사용할 필드가 입사일 필드를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입사 연도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 정확하게 연이군요. 연 그냥 음, 연 그림에 보니까 그림에 연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이건 이어 입사일 필드며 이게
값 왼쪽 편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월, 연별, 월별에서 월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뭐 틀리면 나중에 바꾸시면 되니까. 이어, 입사일 필드명. 그 다음에 값에 나타낼 건 부양가족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부양가족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크로스텍 쿼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보기에 데이터 요런 필드를 가지고 월인데 제가 먼스 죄송합니다. 이어가 아니고 먼스입니다. 월의 먼스. 자, 그래서 요런 자료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 피벗 테이블인 커스텍 형태인 커스텍 쿼리를 만든다. 자, 그러면 크로텍커리는 일반적인 테이블의 구조가 아니다. 왜? 열이라는 게 필드명에 열 데이터가 나타나, 열에 필드명의 필드의 값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의 형태가 틀리다. 그래서 크로텍커리로 변경. 그러면 요약 크로텍이 나타나고 연 묶어야 되고 월 묶어서 부양가족은 개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연은 왼쪽 열은, 월은 열. 개수는 값.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뭐 기존의 필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계산 필드를 만들어서 쓴다는 것만 하나 더 추가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맞아요. 뭔가 많죠? 에? 많으면 뭔가 빠뜨린 게 있다라는 거죠. 뭘 빠뜨렸습니까? 호봉이 사원 값으로 시작하거나 뭐가? 호봉이 사원 값으로 시작하거나 해석하면 시작 문자 사원 값 호봉 포함 턱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시작하거나 했으니까 오와 관계죠. 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자, 보세요, 이제. 디자인에 갑니다. 우리 교재의 풀이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조건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호봉이 필요하고, 호봉 필드가. 그리고 이 필드는 어디에 쓸 거라고요? 조건 작성하는 데 쓸 거고. 그 조건이 뭐라고요? 시작하는, like, 문자 일부분 처리할 때 like 연산자. 쌍따옴표, 꽃따옴표 중에 하나. 그리고 사원 값으로 시작하는 사원 값 별표시.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렇게 자체가 어렵다고, 태클이 자체가. 자, 그 다음, 호봉 퍼포함이니까 또 호봉 필드 필요하죠. 그러면, 의자 저거 같은 필드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같은 필드명, 우리 엑셀 시간에 고급 필드 배웠잖아요. 같은 필드명이니까, 같은 필드명은 서로 오와 관계니까 서로 다른 행위 작성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같은 필드명을 쓰면 되고, 뭐 다르게 호봉 필드 하나 더 나야 한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우리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또는 보이세요? 이거 또는 이게 오합니다. 서로 다른 행에. 그러면 이번에는 뭡니까? 특으로 시작하는 아주 그 포함이니까 like 연산자. 땅따옴표나 헛따옴표. 이번에는 턱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어디든 조건이 문제죠. 이렇게.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점을 또 빠뜨렸나요? 예? 예?
아, 오타, 오타. 비업 시옷이 아니고요. 비업. 우리 교재대로 풀어도 그렇게 나오긴 한데, 의미상 이렇게 풀어야 맞지 않나. 진행 과정이 아니고. 저장하시고요. 커리의 이름은 부양 가족 현황. 그리고 닫기.